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이번 주 증시 일정입니다. 참 빡빡한 일정들이 잡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소비자와 산업 부분의 경제 전망을 볼 수 있는 지표들이 발표가 되겠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도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겠습니다. 또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어느 하나 삐끗하면 충격으로 다가오는 장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도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약세장에 진입하면서부터 저가 매수자들이 들썩이고는 있지만 이번 위기는 급이 다른 만큼 아직은 매수 버튼을 누르기엔 시기상조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연준의 경착륙 우려가 급격히 고조되면서 지난 2000년대 초반에 닷컴 버블 붕괴에 버금가는 시장 위기가 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게 월가 전문가들의 경고입니다. 이제는 밸류에이션이 무너진 데 이어서 실적 충격이 잇따를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투자자들은 공포에 못 이겨서 패닉셀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장에서의 악재가 한번 나오기 시작을 하면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까지 지켜본 바로는 기본적으로 종목별로 대략 3%에서 4% 하락을 하기 시작하면 7에서 8%는 기본적으로 빠지는 것을 여러 번 보셨을 겁니다. 제일 무서운 것이 패닉셀이고요. 이 부분은 예측하기가 정말 힘들고 다음 매수 타점을 잡기도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주식시장에서는 돈을 버는 사람은 소수이고요. 그 소수 그룹에 들어가려면 정말 피 같은 훈련과 노력, 그리고 상황 판단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전문 트레이더가 아닌 이상 이러한 부분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처럼 일반 투자자들은 기술력과 앞으로의 비전이 있는 기업이라면 장기로 보면서 투자에 임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그것이 가장 큰 무기이고요. 누구도 따라하지 못하는 전략입니다. 상승장이었을 때는 누구나 장기 투자를 꿈꾸지만은 하락장에서는 그러한 장기 투자는 생각지도 못하고 매일 아픔과 고통의 연속이 이어질 것입니다. 장기 투자를 마음 먹으셨다면 상승장이던 하락장이던 무덤덤해지셔야 합니다. 이제 큰 고비 한번 왔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고통과 아픔이 여러 번 찾아올 것이고요. 이번만 잘 넘기시면 다음번에는 정말 무덤덤해질 거라 생각이 되고 있고 장기 투자의 성공의 길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루장 가족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모여 있는 것이고요. 서로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면서 버티시다 보면은 고통은 반이 되고 기쁨은 배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힘내시고요. 그 먼 길 끝까지 한번 같이 가봅시다. 베어스 워크샵에서 오늘자로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기존 대형 크레인의 위치가 여기서 이쪽으로 바뀌면서 지붕 공사와 함께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요. 주차장 공사도 바닥을 다지면서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주차장 모습에서는요, 지난번 언제 배송이 이루어질까 했던 부분에서 오른쪽에 가득 채워져 있던 차량이 배송 준비 중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으며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서 캐리어에 싣는 모습도 포착이 되었고 이제는 어느 정도 생산 문제와 품질 문제에 있어서는 안정감을 찾은 듯 보입니다. 또한 새로운 오너분들에게 배송이 이루어지게 되면 품질과 관련해서 리뷰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난번 배송받은 오너의 합격 점수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배송이 이루어지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 매일 드론으로만 봐오던 루시드 공장을 차량을 타면서 둘러보는 영상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애리조나 루시드 확장 공장이 얼마나 큰지 실감이 나는 영상이기도 하겠고요. 드론하고는 약간 느낌이 다릅니다. 대략적으로 50에서 60km 정도로 달리고 있는 듯한데 한참을 달리고 있었고요. 현재 공사 현장에서 외벽이 거의 다 완성이 된 것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AMP1 공장도 이렇게 보니까 생각보다 규모가 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앞으로 새로운 부지도 공사가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 만큼 엄청난 규모의 애리조나 공장이 완공이 되면 정말 멋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로이터 플러스에서 보고가 된 자료를 간단히 살펴보면 루시드의 에버리지 스코어는 4점이고요. 니오가 9점, 테슬라가 6점, 리비안이 3점인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켓캡은 테슬라가 673.7빌리언, 니오가 32.1빌리언, 루시드가 27.7빌리언, 리비안이 23.4빌리언이고요. net 마진율은 마이너스 2265%이고 바이 포지션을 유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시장 등을 고려를 해볼 때 이 같은 수치는 양호하다는 로이터 플러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수치로만 보자면 처참한 수치일 뿐이지만은 루시드가 언제까지 이 수치로 머물러 있을까요? 기업이 발전하면 할수록 수치도 점점 좋아지는 것이고요. 흑자 전환을 한 후에 이러한 수치는 면밀히 뜯어보면 되기에 현재는 미래에 투자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편이 좋을 듯 합니다. 루시드 모터스의 홈 차징 스테이션 작동을 보고 계십니다. 더 빠른 충전 및 양방향 충전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에너지 효율성과 배터리 충전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점으로 보고 있고 7월에 구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으며 비용적인 측면은 1000불에서 2000불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일렉트리파이 엑스포에서 관계자의 말대로 7월에 나온다는 이야기가 기정사실화되고 있고요. 그러면 애플카 플레이어도 8월 말이나 9월 달에 나온다는 이야기가 신빙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점 무기를 장착하듯이 하나씩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고요. 강력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해주고 있습니다. 테슬라 모델 S로 160만 킬로미터를 달린 차주 후기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스위스에 살고 있는 차주는요, 스위스에서 출발하여서 대부분 유럽 국가를 거쳤고요. 심지어는 중국을 여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배터리를 2번이나 교체를 하였고 전 후륜 모터는 무려 6개나 교체를 했으며 차주의 말로는 모터의 내구성이 부족해서 실망스럽다고 밝혔습니다. 2014년에 배터리 보증 기간으로 인해서 2번 모두 무상으로 배터리를 교체를 할 수가 있었다고 하고 있고요. 문제는 모터였다고 말을 하였고 대략 7에서 8만 킬로미터는 버텼지만 그 이후에 교체한 모터도 비슷한 수명을 기록을 하였다고 말을 하였고요. 배터리 내구성은 좋은 편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테슬라에 전달을 했으나 아직까지는 응답은 받지 못했다고 하고 있고요. 2020년 배터리 데이에서 100만 마일 주행이 가능한 배터리를 공개를 약속을 했었으나 지키지 않는 사례가 언급이 되어졌습니다. 또한 100년 동안 쓸 수 있는 배터리를 개발을 했다고는 하나 제약 조건들이 있어서 상용화를 하려면 수많은 시간들이 걸릴 듯 보이고요. 제약 조건들을 보면 상온에서 25도씨를 유지를 하면서 3.8V라는 조건으로 말도 안 되는 조건이면서 기후 환경에 민감한 EV 차량이 쓰기에는 현재로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민겐이라는 차주는요, 다음으로 루시드 에어로 재도전을 한다고 언급을 하였고요. 신기록 경신을 위해서 테슬라 모델 S를 처분을 하고 루시드 에어 구매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테슬라로 장거리 주행에 대한 의견이 나온 상황이고요. 다음 주자로는 루시드 에어가 예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160만 킬로미터면 정말 긴 주행을 하였고요. 어떻게 보면 차량이 버틴 것만 해도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EPA 최고 수치를 보여주는 루시드 에어가 기대되는 내용으로서 루시드 그룹의 기술력으로 얼마만큼 배터리 효율성과 모터 성능이 나올지 정말 궁금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거리를 달려야 하기 때문에 리뷰가 나오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리뷰가 나오는 대로 테슬라 모델 S와 어떠한 차이가 있었는지 비교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유럽권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을 하였고요. 오늘장 나스닥은 과연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즐거운 오후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